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직장에서 가장에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라고 말씀을 몇 번 들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어제부터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라마단은요, 1년에 한 달 동안 이제 금식을 하게끔 돼 있는 기간입니다. 단순히 이제 음식을 먹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물도 마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담배도 피워서는 안 되는 기간인데요. 한 달 내내 이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니까 보통 아침에 한 5시 정도부터 이제 금식을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저녁에 6시가 되기 전까지 한 5시 40분, 45분 정도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또 음식도 먹지 못하고 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도 피지 못하는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우리보다 가지지 못하고 좀 불우한 환경에 있는 이웃들의 고통을 1년 중에 단 한 달이라도 좀 나누고자 하는 좋은 뜻이 있는 그런 기간이긴 한데요. 저처럼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힘든 기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모두가 좀 에너지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지고 처음에 인도네시아에 이제 발령이 나서 여기서 근무를 시작했을 때는 굉장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 일하는 게 느려지고요. 좀 사기도 떨어지고 에너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답답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습니다. 호텔에서 일하는 그 팀은 이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시프트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리셉션이라든지 식음료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제 시프트에 따라서 오전 근무조가 있고 저녁 근무조, 뭐 밤 근무조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친구들 말고 저 같은 이제 사무직이 있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사무직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직원들은 보통 8시에 시작해서 5시에 퇴근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옮겨 다니는 호텔마다 라마단 기간 중에는 출근 시간 그리고 퇴근 시간을 1시간 정도 앞당겨 줍니다. 그래서 7시에 출근을 하고 4시에 퇴근을 할 수 있게. 왜냐면요, 라마단 기간에는 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녁 시간이 굉장히 달콤하고 저녁 식사 시간을 하루 종일 기다리게 되는데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좀 보내면서 맛있는 음식 나누어 먹고 좋은 시간 갖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사무직 근무자만이라도 4시에 퇴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녁 한 5시, 6시 정도 되면 이 건물 내에 남아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고요. 나머지 직원들, 뭐 판촉부라든지 재경부, 뭐 인사부 이런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제 비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싹 다 퇴근을 해버려서 건물 내에 저 혼자 우두커니 남아서 건물을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제가 미주은 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저녁 5시, 6시 요 시간이 굉장히 조용하고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영상 편집도 하고 굉장히 저한테는 오히려 더 평화롭고 유용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본격적으로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시작하기 전에요. 역시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 중에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댓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댓글은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뿌듯한 느낌이 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루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끄럽지만 현재 금융기관에서 VIP 고객의 자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미주은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남긴 댓글이 우리 미주은이라는 채널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몇 자 남깁니다. 우리 미주은은 10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 투자를 통해 재무적, 비재무적으로 건강한 은퇴를 그 목적으로 하는 채널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주은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2020년 3분기쯤이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그때는 상승장이었죠. 그때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 지금은 뭘 사도 된다. 그럼 분명 몇 개월 후면 조정장이 올 텐데 그때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저를 테스트하신 거죠.
왜냐하면 전 금융기관에서 PB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나름의 금융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까요.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요인 100만 가지,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요인 100만 가지. 이번 조정장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의 단기 투자를 위해서가 아닌 은퇴를 준비하는 장기 투자의 동반자로서 말이죠. 저의 20년 넘는 실무 경험으로서는 단기 투자를 통해 시장 수익률의 2배 이상 성과를 낼 수 있는 확률은 50%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계속 상승하는 시장은 없으니까요. 우리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은 각자 주업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직장인, 사업가, 주부님, 은퇴하신 분, 아직 학생인 분들,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우리 모두는 각자 자리에서 주업에 충실하면서 언젠가 다가올 재무적 은퇴에 대비해서 장기 투자하고 그 어려운 과정을 미주은과 함께 한다면 분명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하락장에서 보여주신 방송을 통해서 그 확신은 더욱더 견고해지더군요.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은퇴를 하는 날, 그날까지 재무적, 비재무적으로 화이팅입니다. 예루님은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서 자산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이제 VIP 고객을 담당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전문가분께서 미존 채널을 시청해 주신다는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남겨주신 메시지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는 메시지였고요. 또 현역에 종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의견을 전해 주시니까 우리 미존 패밀리 여러분들 듣고 나서 조금 더 마음에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로님 앞으로도 좀 자주자주 좋은 내용, 유용한 정보들 미존 패밀리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긴 댓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제가 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머큐어 엠베서더 서울 홍대, 제가 일하고 있는 아코르 호텔 그룹의 하나의 브랜드 호텔인데요. 이 호텔의 총 지배인이 저와 정말 가까운 그런 절친한 사이거든요. 그래서 총지배인님, 손성혁 총지배인님의 지원을 받아서요, 이번에 작은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경험, 뭐 실패담도 좋고요, 성공담도 좋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바를 좀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가장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보내주신 분들께 머큐어 엠베서더 서울 홍대에서 묵을 수 있는 숙박권을 3분께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큐어 엠베서더 서울 홍대는요, 지금 오픈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굉장히 새 호텔이고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고 스타일리시한 그런 호텔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홍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디자인 쪽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겠죠. 보시면은 리셉션 로비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룸인데요, 굉장히 현대적이고 깔끔하게 만들어졌죠. 나무 플로어로 되어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객실에서, 이 아름다운 객실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숙박권을 3장이나 지원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투자 경험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 3분 선정해서 제가 이 숙박권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좋은 경험들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요, 4월 15일 수요일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의 모습만 잠깐 보고 본격적으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즈가 0.16% 올라갔죠. S&P 500은 0.41% 마이너스, 그리고 나스닥이 0.99% 빠졌는데요.
어제 이제 S&P 500하고 나스닥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이유는 빵 주식이 많이 빠졌습니다.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주식이 많이 빠지면서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들이기 때문에 각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어제 그 대형 기술주가 빠져나가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제 많이 빠졌으면 또 오늘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냥 긍정적으로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기사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평가를 내놓은 그런 주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 평가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좀 관심이 갈 만한 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디즈니를 바이, 매수를 줬다. 좋은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또 그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그 명품 오토바이를 만드는 그런 회사죠. 명품 오토바이 회사에 바이를 줬다.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이 좀 저물어 가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할리 데이비슨의 그 굉장히 동호회라든지 이쪽에 그 꽂히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스냅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뉴스가 있죠. 지금 뉴트럴 중립에서 아웃퍼폼이니까 매수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드부시라는 투자 회사에서 레이팅을 바꿔줬고요. JP 모간에서는요, 젯블루라는 그 항공사입니다. 항공사를 언더웨이트, 그러니까 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오버웨이트로 바꿨으니까 이제 매수를 할 시점이 왔다라고 매수 신호를 주게 된 것이죠. 다음 보시면요, 좀 의외의 레이팅 변화가 있는데요. 웨드부시에서 지금 보시면 그 페이스북을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에서 중립으로 바꿨다는 건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매수 시점이라고 한 소리를 내고 있는데, 웨드부시에서는 왜 이런 평가를 내줬는지 좀 읽어볼 하겠죠. 지금 보시면 우리 생각으로는 $340 정도가 적정 주가고, 그리고 그 중립에 그 레이팅을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밸런스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과 호재와 악재가 겹쳤다는 거죠. 밸런스라는 것은 지금 먼저 나와 있는 호재는 뭐냐면요, 페이스북의 커머스 이니셔티브입니다. 커머스라는 건 뭐냐면요, 이커머스를 얘기하는 건데, 페이스북은 소셜 메디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페이스북을 소셜 커머스라고 부릅니다. 소셜 커머스라는 것은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멤버들을 상대로 이제 이커머스를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드디어 그 멤버들을 상대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이커머스를 소셜 커머스로 이제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호재라고 보고 있는데, 반면에 안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그 안 좋은 점은 뭐냐면요, 헤드윈즈니까 이제 맞바람이잖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는 건데, 어떠한 어려움이냐면 Stronger Privacy Standards. 이 부분은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프라이버시 스탠다드가 이제 강화되었다. 애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애플이 프라이버시 폴리시를 바꾸죠. 그래서 사용자가 승인을 해야지만, 동의를 해야지만 그 사용자의 그 액티비티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는 어떠한 페이지를 방문하고 어떠한 곳에 관심이 있고 구글 맵을 따라서 어디에 방문하고 요런 정보들을 알아야 개인의 취향에 맞는 그 맞춤형 디지털 광고를 내보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클릭률이 올라가면서 광고 수익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이번 정책 변화는 페이스북의 매출에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웨드부시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커머스 쪽은 너무 좋다. 소셜 커머스는 지금 굉장히 호재인데 지금 악재가 겹치기 때문에 애플의 프라이버시 스탠다드가 바뀌면서 밸런스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 중립의 그 레이팅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엑손 모빌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레이몬드 제임스가 업그레이드를 해줬고요. 알파벳, 웨드부시 같은 회사죠. 아까 그 페이스북에 중립을 줬던 그 투자 기관인데요. 이 투자 기관에서 알파벳은 베스트 아이디어라고,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주식이다, 이렇게 치켜 세워주는 거죠.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클라우드 쪽에 좀 많은 진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는 지금 3대 강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마존이 지금 한 30%가 넘어가는 마켓 점유율, 시장 점유율을 가지면서 1위고요.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아마존을 거의 따라잡을 듯한 기세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은 많이 좀 처져 있는 상태죠. 3위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알파벳의 클라우드가 앞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클라우드를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수요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요가 올라가면서 기존의 클라우드에 이미 투자를 했던 기업들도 그 캐퍼시티를 좀 넓혀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고 있던 용량이 이 정도라면 그걸 이제 더블 해야 되고 3배로 늘려야 되고 5배로 늘려야 되고, 왜냐하면 점점 더 그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프로세싱 해야 되는 데이터의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기업들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이미 아마존의 고객이에요. 아니면 내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이에요. 이렇게 쓰고 있는 그 클라우드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요, 만약에 용량을 새로 넓힐 때는 굳이 똑같은 회사의 그 용량을 추가로 살 필요가 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클라우드도 다운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떨 땐 이제 서버가 다운이 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할 텐데,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 볼 때 되도록이면은 2개나 3개로 나누어서 데이터를 저장해 놓으면 내가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모든 데이터가 한꺼번에 다운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은 내가 아마존을 지금 쓰고 있으면은 추가로 확보하는 클라우드 용량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 좀 사는 것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알파벳의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좀 많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미주님께서 매일매일 주중에는요, 아크 인베스트의 매매 현황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좀 깜짝 놀랄 만한 그 매매 상황이 있었죠. 보시면은 코인베이스를요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지금 0.75% 정도가 되니까 엄청난 양이죠. 쉐어의 수가 89,500주. 밑으로 내려오시면 또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여기 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캐시우드가 코인베이스에 꽂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기사가 관련된 게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assie Wood, ARK investor, loads up on nearly 250 millions of Coinbase on first day of trading. 캐시우드의 ARK 인베스트가 그 트레이딩이 되는 첫날에 코인베이스를 2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주워 담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요, 총 74만 9천 주를 어저께 매입을 한 것 같은데요. 74만 9천 주에서 보시면은 아크 인베스트의 그 ETF에는 51만 2천 주, 그리고 보시면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에는 14만 7천 주를 담았고요. 마지막으로 아크 핀테크 이노베이션 ETF에는 8만 9,500주를 담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 가지의 그 각각 다른 ETF에 지금 골고루 코인베이스를 담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코인베이스 여러분들 그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가상화폐를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11%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의 이제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수수료를 가지고 매출을 창출하는데 수수료가 딴 데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코인베이스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도 높고 거기에다가 프라이버시라든지 시큐리티가 잘 돼 있어서 좀 어느 정도 믿을만하다는 거죠. 갑자기 회사가 망해버린다거나 아니면 나의 매매했던 그 가상화폐가, 어디까지나 이제 전자화폐잖아요. 이 화폐가 없어져 버리고 막 이런 걱정이 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한 걱정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좀 믿을 만한 회사다. 그러한 이유로 코인베이스의 미래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코인베이스 굉장했습니다. 원래는 뭐 한 240, 250 정도로 상장을 할 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요. 처음에 상장한 가격이 390 가까이 됐었죠. 그리고
한때는 420을 넘어가는 그런 주가의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은 이제 한 325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325달러도 엄청난 지금 주가의 흐름이거든요. 지금 들어가는 건 조금 제 생각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주식이긴 한데 300 밑으로 좀 주식이 떨어져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죠. 이번에는 TSMC 기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계신 투자자 분들께서도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신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에 캐시우드가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좀 걱정의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타이완 세미컨덕터 EPS beats by 0.04 달러 beats on revenue. 그러니까 TSMC의 그 실적이 발표가 됐죠. 어닝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EPS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닝 퍼 쉐어 같은 경우는 0.04달러를 오히려 빗을 했다. 그러니까 초과한 거죠. 마켓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초과 달성했고요. 그리고 레비뉴 역시도 빗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레비뉴 같은 경우는요, 12.92 빌리언이 나왔는데 전년도랑 비교하면 25.4% 정도가 향상된 수치고요. 그리고 마켓의 전망치랑 비교를 해도 240 밀리언 정도를 초과 달성했다. 따라서 성공적인 어닝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로스 마진이 52.4%니까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션 마진 역시도 41.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요, 넷 프로핏 마진입니다. 넷 프로핏 마진이요, 38.6%가 나오는데 38.6%라는 것은 뭐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퀄컴 뭐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넷 프로핏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TSMC는요, 설계를 하는 반도체 기업이 아니고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파운더리라고 부르는 그런 기업 형태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렇게 반도체를 제작하는 기업이 넷 프로핏 마진을 38.6%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실적은 좋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PE 레이시오가 현재 29.9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률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매출 성장률이 25.4%, EPS의 성장률도 비슷하겠죠. 만약에 20%가 넘어가는 성장률을 지금 EPS가 보여준다면 그렇게 봤을 때 PEG, PE 레이시오를 그로스로 나눈 레이시 한 1점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TSMC는 나쁘지 않은 상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글쎄요, 지금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게 저희 예측이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반도체는 꼭 우리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야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외국에 나와 있는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대만 쪽에 흩어져 있는 파운드리를 어떻게 하면 좀 미국 쪽으로 다시 끌어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TSMC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제 판단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그 비즈니스가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인텔 같은 미국 기업에서 파운드리에 좀 집중을 하게 되면 TSMC의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닝 발표를 하면서 TSMC는 배당금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2.5달러 정도를 디클레어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좀 혼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왜냐면 쿼털리라고 써 있잖아요. 분기에 2.5달러는 준다는 말은 아니고요. 1년에 그 배당금이 2.5달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2.5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5 나누기 현재 주가가 120.84잖아요. 120.84. 그렇게 되면 배당률이요 한 2%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TSMC의 배당률은 2%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갑니다. 리차드 브랜슨 sells over 150 million in Virgin Galactic stock.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사람은요, 버진 갤럭틱의 창업자죠. 이 창업자인 리차드 브랜슨이 지금 150밀리언이니까 1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주식을 이번에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3일에 걸쳐서 계속 매도를 했고요. 그 매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창업자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했다는 것은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죠, 사실. 뭐 그런 의미에서 또 버진 갤럭틱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뭐 저 역시도 주주긴 한데요. 좋은 뉴스는 아니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뉴스는 골드만 삭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Goldman says copper is the new oil, raises price forecast to 11,000 per metric ton. 골드만삭스가 얘기하기를 코퍼는 그 구리를 얘기하거든요. 구리는 다음 세대의 오일이다. 다음 세대의 기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프라이스, 그러니까 그 구리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건데요.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면 11,000이니까 11,0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1년 내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좀 살펴보니까요. 지금 현재 가격이 8,900달러거든요. 근데 8,900달러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1년 내, 12개월 내에 1,1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고 있고요. 그 이유를 이제 밑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 여러 가지 제조업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더욱더 구리의 역할이 중요해진 이유를 리뉴어블 에너지에서 찾고 있습니다. 리뉴어블 에너지라는 것은 재생 가능한 그런 재생 에너지를 얘기하죠. 이 재생 에너지를 스토링, 저장하거나 아니면 트랜스포팅이라는 것은 전달해 주는 거죠. 이렇게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구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리는요, 전도율이 굉장히 좋고 또 여기 보면은 리액티비티가 낮다 그러잖아요. 따라서 반응도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전력의 손실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금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코스트 에펙티브니까 그 비용적인 면에서 가장 뛰어난 금속 재료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을 만들 때도 구리가 필요하고요. 배터리를 만드는 데도 구리가 필수적이고 트랜지스터는 여러분들 그 전류라든지 전압을 증폭할 때 쓰는 그런 장치죠. 반도체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디바이스고요. 그리고 인버터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거 뭐죠? 그 직류라 그러죠.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죠. 직류를 그 교류로 바꿔주는 그런 디바이스를 우리가 인버터라고 합니다. DC를 AC로 바꾼다 그러죠. 이렇게 그 다양한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구리이기 때문에 구리의 가격은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요, 2030년까지 구리에 대한 수요가 600%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현재는 9,000달러도 되지 않는 구리의 가격이 5년 내에 15,0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2025년까지 한 배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이 기사를 읽고 나서 느낀 거는요. 저 같은 경우는 성장주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성장주의 미래를 믿는다면 구리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언뜻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구리의 가격을 나타내주는 차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금 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5년 차트거든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좀 주춤하다가 최근에 지금 꾸준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고점을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리에 투자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에 대해서 또 하나의 호재가 등장했습니다. Amazon unveiled new wireless earbuds that are smaller, cheaper, and have better noise cancellation. 아마존이 드디어 공개를 했다. 근데 뭐를 공개했냐면요, 와이어리스니까 그 선이 필요 없는 이어버드, 이어폰을 공개한 거죠. 이 이어폰은요, 더 작고 더 싸고 그리고 노이즈 캔슬레이션, 노이즈도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이어버드가 첫 번째 버전이 아니고 두 번째 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작고 더 싸고 그리고 노이즈도 더 적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점은 뭐냐면요, 지금 $99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애플의 제품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애플이 그 에어포즈가 있잖아요. 에어포즈 프로가 지금 $249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격적인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이번에 신제품이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은 만약에 차징 케이스랑 함께 산다고 해도 $119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하고 좀 경쟁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애플의 그 에어포즈 같은 경우는 완전히 히트작이잖아요. 물론 이제 애플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로고가 새겨진 거에 대한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과연 아마존이 애플과 경쟁이 가능할까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그 밸류적인 면에서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번에 나온 그 에코 버즈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좀 디자인도 깔끔하고 굉장히 작게 나왔죠. 뭐 까만색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귀에 꼈을 때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애플은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막대 같은 게 있는데 좀 그런 게 없고 조금 더 심플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애플 기사도 한번 봤는데요. Apple could crush earnings estimates. One analyst explains how. 애플이 다음 주에 그 어닝 발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애널리스트에 의하면 애플이 깜짝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을 해주고 있는 전문가는요. 에버코라는 투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에밋이라는 전문가고요. 이 전문가는 이번에 아웃퍼폼 그리고 타겟 프라이스 예상 주가를 $175로 조정을 하면서 좋은 전망을 지금 내놨는데요. 어떤 면에서 지금 좋다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폰 그리고 서비스 쪽에 둘 다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일단 그 아이폰 쪽을 보면요. 차이나 중국 쪽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쉽먼트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1월달, 2월달 그렇게 두 달 동안 185% 전년 대비 지금 성장한 상태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아이폰의 그 판매량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애플 스토어의 그 그로스입니다. 애플 스토어가 지금 1사분기에 그 매출이 32%가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애플이 지금 주력하고 있는 아이폰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그 매출의 소스인 애플 스토어에서 서비스 부분에서도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깜짝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엔 바이두입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는 미주은 채널에서는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지 않은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기사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Baidu has been working on autonomous vehicles. It got the green light of a commercial self-driving bus service in China.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바이두의 최근의 투자 열풍은 사실 바이두가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 이제 뛰어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두가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호재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그 셀프 드라이빙 버스에 대한 그 상업화를 할 수 있는 그 승인을 얻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전체 지역에서 다 받은 건 아니고요.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The West of China, 그러니까 중국 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총깅이라고 써 있는데요. 정확히 한국말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구가 한 3천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고요. 이 도시에서 지금 셀프 드라이빙 버스의 오퍼레이션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파일럿 프로젝트니까 상업화를 완전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상업화를 시도하기 전에 이제 시험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이 지역에서 당국의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로 넘어가기 전에 퓨처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P 500은 0.48% 올라갔고요. 다우 퓨처즈가 0.4% 상승 중. 그리고 나스닥도 굉장히 좋네요. 0.59% 지금까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1%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자, 오늘 오미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상은요. 캐시우드 인터뷰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디지털 월렛 그리고 제노믹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제 그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를 보신 분들께서는 제가 잠시 기사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디지털 월렛은 우리가 핀테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노믹스는 유전자 그 시퀀싱 같은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캐시 우드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이해가 쉽게 되고 또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인터뷰 내용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개인적으로 보면서 캐시 우드는 역시 참 그 말을 논리적으로 잘 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투자 경험 제 이메일로 꼭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선정되시면 이번에 머큐어 앰베서더 홍대에서 묵으실 수 있는 숙박권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유용한 방송 내용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Kathy Wood is our guest now. Kathy, thank you so much. It's nice to meet you. Oh, I'm very happy to meet you, Shep. Thank you for having me. You know, my unbusiness educated self would say you seem to bet on companies, not so much per se, as you bet on the world changing. Do you ever worry you're too early or too optimistic? Well, actually, the way we run our research, and research is the key to our success, we focus on it's called Wright's Law. It's a relative of Moore's Law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just giving us a sense of how quickly costs are going to decline associated with new technologies. And it gives us a really good idea when different layers of demand are going to increase. I'll just give you a quick example. Electric vehicle sales, for example, we think are exploding. We think they'll go up 80% on average per year over the next 5 years. Why? Wow. Because the costs have dropped to a low enough level, and the total cost of ownership today is lower than that of gas-powered vehicles. So we're going to see exponential growth in the auto industry for the first time in 100 years. Wow. So given that, what's next in the mind of Kathy Wood? Well, I think, Tesla absolutely is still next because Tesla. But I'm in other sectors, other big yes, stuff. Other sectors, yes. Well, we're very excited about digital wallets. So Square's Cash App and PayPal's Venmo are leading the way here. In China, it was WeChat Pay and Alipay. And we really think that these digital wallets and two-sided marketplaces, merchants and consumers, on both of them, are going to usurp a lot of the role the banks play today. It's going digital, going mobile, a little bank branch in your pocket or your pocketbook. And we're going to have all kinds of financial services available through them, including loans, debit cards, credit cards, stock buying, Bitcoin buying. So we think that's a huge, huge trend out there. We also think genomics in the healthcare space. We, for the first time, thanks to DNA sequencing, again, costs have come down low enough. DNA sequencing is going to introduce science into healthcare decision-making for the first time. We can honestly say that until now, more than half of all healthcare decisions were in some part made through guesses or experiences. Now we're going to have the data. What has mutated in your genomic profile? What in the 6 billion bits of code in your genome, what's gone wrong? It's like a needle in the haystack. What's gone wrong? For the first time, we'll be able to identify exactly what's gone wrong. And with CRISPR and other gene editing technologies and gene therapy, alo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So it's this convergence of DNA sequencing, righ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gene editing. We're going to be able to cure diseases
that we never thought it would be possible to cure, including cancer. Certainly, we'll be able to discover cancer in stage 1. A lot of companies, Invitae, Exact Sciences, are helping us do that. And if we're able to discover where the mutations are, now the technologies are coming along that will be able to cure them. In stage 1. That's the next big thing, yes. That's incredible. I'm so short on time, but, you know, like other trailblazing women, you're a very successful leader in an industry that's really led almost exclusively by men. What have you had to overcome to get from where you were to where you are? Well, you know, to be honest, I've loved being a woman in this industry. It's an incredible industry. The world is our oyster. I remember entering the industry in Los Angeles at Capital Group and saying, wow, I get to learn and I'm paid for learning. This is amazing. What happened to our industry, however, is it's gone passive, which is the opposite of the industry I joined. We're trying to bring active back into the equation because the changes we're seeing from the innovation platforms evolving today are so profound that we really need real research. And you're getting it. Cathie Wood, I can't thank you enough for the time. Hope to see you again very soon, and all the best.